이준 아빠 TV의 이준 아빠입니다. 오늘은 3단원 제일 첫 부분을 시작하는 날이야. 1단원, 2단원, 3단원. 와, 많이 했다. 이 3단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제목은 나눗셈.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 덧셈과 뺄셈, 그리고 나눗셈, 곱셈 이런 연산은 선생님이 생략한다고 했었어. 자세한 내용을. 왜? 이미 너희들이 다 너무 잘하고 있는 상태거든.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산하는 방법은 소개를 하지는 않을 거야. 대신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 베이직 컨셉하고 베이직 테스트 나오는 그런 날이잖아. 오늘은 그냥 편하게 그냥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베이직 컨셉 첫 번째 나눗셈의 이해라고 해서, 나눗셈은 이거는 알고 가자. 곱셈과 나눗셈의 차이점. 곱셈은 더하기의 개념이야. 합의 개념. 예를 들어서 두 개씩 세 묶음을 세면 몇 개다? 두 개씩 세 묶음이 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도 되지만 두 개씩 세 개의 묶음이 있으니까 우린 2 곱하기 3 해가지고 6이라는 거 알지? 전체 개수가. 나눗셈은 그것처럼 곱셈과 덧셈이 같은 개념인 것처럼 나눗셈은 뺄셈과 같은 개념이야. 여기 6개가 있어. 두 묶음씩 묶을 거야. 그럼 몇 묶음이 나와? 6개에서 2개를 빼서 묶었고, 또 2개를 빼서 묶었고, 또 2개를 빼서 묶었어. 그럼 3묶음이 나오지. 근데 이렇게 6개를 2개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세는 것보다는 6이라는 수를 2로 나누자. 그럼 몇 번 나눠지니? 3번. 그런 식으로 나눗셈은 뺄셈 개념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소개가 다 그 내용일 것 같아요. 자, 보자. 똑같이 나누기라는 제목으로 케이크 8조각을 두 접시에다가 똑같이 나누면 한 접시에 몇 개 담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게 문제야. 그것은 이렇게 계산하는데 4개씩 한 번 빼고 4개씩 한 번 빼고 2번 뺄 수 있어요. 이런 뺄셈의 개념으로서 8을 2로 나누면 한 그 접시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나오는 거야. 8 나누기 2는 4 이런 식으로. 또 오른쪽에는 케이크 8조각을 한 상자에다가 2조각씩 담으면은 몇 상자가 될까요?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8을 한 번 빼고 2개씩 또 빼고 또 빼고 4번 빠지네. 이런 개념을 8을 2로 나누면 4가 나옵니다. 4상자가 나옵니다. 이게 나눗셈의 개념이라는 거야. 자, 그럼 나눗셈 식으로는 어떻게 쓰느냐? 8을 2로 나누는 것은 8 나누기 2라고 씁니다. 방금 했죠? 8 나누기 2는 4. 요 4라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몫이라고 부른다. 몫 이렇게 쓰는 거야. 기억, 시옷. 다음 8 나누기 2는 4라는 거의 의미. 이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예요. 8을 똑같이 두 곳으로 나누면 4개씩 나옵니다. 이 말이 나눗셈인데 그거의 속뜻은 뺄셈의 개념이라 그랬지. 8에서 2씩 4번을 빼면은 없어집니다. 이런 거야. 8에서 2씩 4번을 빼면 0 나옵니다.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야. 그게 나눗셈이다. 8에다가 2씩 몇 번? 4번을 뺀다. 그게 8 나누기 2는 4라는 거의 의미야. 그럼 실전 개념에도 뭐 있는지 한번 훑어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자. 8을 이 별이라는 숫자로 나눈 몫을 구하는 법. 8 나누기 1. 하나씩 빼면 8번 빠지죠? 그러니까 8 나누기 1은 1로 나눈다는 얘기는 그 나누어지는 수가 그대로 나오게 돼. 그게 몫이야. 8을 2로 나눴어. 2번씩 빼면 4번 빠지네. 8 나누기 2는 4야. 8 나누기 4는 8을 4번 빼면 2번
빠져. 2야. 8로 나눴어. 8이라는 수를 8로 나눴어? 그럼 한 번에 빠지는 거잖아. 한 번 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난 몫이 1이 되는 거야. 괜찮죠? 다음은 여기 있는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이 앞에 있는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결과 8 나누기 2, 4 나옵니다. 10 나누기 2, 5 나옵니다. 12 나누기 2, 12는 20씩 몇 번 빠져? 6번 빠지기 때문에 6이라고 하는 거야. 14 나누기 2, 7번 빠지게 되니까 몫이 7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오른쪽에는 이제 여기서는 1로 나누면 몫이 몇이 나오느냐 이제 그걸 묻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아까 여기서 소개했죠? 2를 1로 나눴다. 2번 빠진다. 3을 1로 나눴다. 3번 빠진다. 즉 1로 나누면 나누어지는 수와 몫이 일치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2 나누기 2 여기서도 얘기했네. 같은 수로 나누면 한 번 빠진다. 몫이 항상 1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눗셈에 대한 개념이야. 그 나눗셈 문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좀 간단하니까 빠르게 훅 지나갈 게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어보세요. 베이직 테스트 1번. 민지가 공책 12권을 친구 4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나눗셈 개념인가 보다. 12를 4로 나누면 12를 4로 한 번, 두 번, 세 번 빼지네.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 3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친구가 사람이 4명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한 명 한 명당 3권씩 받아가야 12권을 공평하게 같은 개수만큼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눗셈 식으로 쓰라 그랬으니까 12개의 공책을 학생이 4명이니까 4로 나누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받는 공책 개수는 3권입니다. 괜찮죠? 다음 2번. 그냥 들어. 그냥 쭉 듣고 넘어가도 되고요. 오늘은 숙제도 없었으니까. 금붕어 30마리를 어항 1개에 30마리가 여기 있네. 여기 이만큼 30마리야. 어항 1개에다가 6마리씩을 나누어서 담을 거야. 이것도 나눗셈 개념인 거지. 그래서 30마리를 6마리씩 쫙쫙쫙 나눠본다. 그럼 5번 빠지죠? 그러면 어항이 몇 개 필요해? 5개 필요하다. 5개. 3번. 오이 24개를 한 바구니에 4개씩 담을 거야. 뺄셈식으로 쓰라고? 필요한 바구니가 몇 개인지 뺄셈식으로 쓰라 그러네? 나눗셈은 뺄셈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4개를 4개씩 빼는 거야. 한 번 빠지고, 2번 빼고, 3번 빼고, 4번 몇 번 빼야 되느냐? 한 번 빼면 20, 2번 빼면 16, 또 한 번 빼면 12, 또 한 번 빼면 8, 한 번 더 빼면 4, 마지막 한 번 더 빼야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몇 번을 빼야 없어지느냐 이런 거야. 그래서 몇 번 뺐어요? 한 번, 2번, 3번, 4번, 5, 6번 뺐으니까 답을 뭐라고 써야 돼? 6개의 바구니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야. 자, 나눗셈과 뺄셈은 같은 거라는 거야. 다음 4번으로 가자. 장미를 같은 모양의 꽃병에 똑같이 나누어 꽂으려고 합니다. 장미를 남김없이 꽂으려면 어느 꽃병에 꽂아야 될까요? 라는 게 문제네. 이런 뜻인가 보다. 이 꽃이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꽃이 있네. 그 10개의 꽃을 요 3개의 화분에, 꽃병이지, 꽃병. 3개의 꽃병에다가 똑같은 개수로 나누어서 낼 수 있냐, 꽂을 수 있느냐 이거지. 없지. 10개를 어떻게 3개를 똑같이 나눠. 3개를 줘도 꽃 한 송이가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꽃병은 이용할 수가 없다. 요 2개에다 나눠 담으면 되겠죠? 몇 개씩? 5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기호로 써라 그랬으니까, 네, 우리는 기호 꽃병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라는 거고. 자, 5번. 만든 초콜릿 45개를 5개의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는다. 45 나누기 5를 얘기하는 거겠지. 상자 1개에 초콜릿을 몇 개씩 담을 수 있나요? 네, 5개씩 이렇게 빼보란 말이야. 몇 번 빠져? 9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대. 왜? 너희들은 이미 뭘 알고 있어? 45 나누기 5 하면은 5, 9, 45 9개네? 이렇게 알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 설명을 생략하고 있는 거야. 그럼 9개씩 담는다. 6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뭐야? 아, 다행이네. 써있네. 셀 뻔했네. 밤 28개를 친구 한 명에게 몇 개씩 나누어 주면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아,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 이거는 정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친구 한 명에게 몇 개씩 줄까? 친구 한 명에게 한 개씩 나눠주면 28명한테 나눠줄 수 있고, 아니면 두 개씩 나눠주면 14명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가장 간단한 숫자로 생각한다면 4개씩 나눠줘서 4개씩 4, 7에 28 7명한테 나눠줄 수도 있다. 요 선생님이 방금 썼던 그 세 가지가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컨셉으로 넘어가서 제목은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계산할 때 썼던, 방금 여기 앞에 거 계산할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이야. 무슨 내용이야? 곱셈하고 나눗셈식은 이런 관련이 있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덧셈 먼저 생각을 해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42 더하기 네모를 했더니 30이 나왔어. 그럼 우리 네모 어떻게 구해요? 덧셈이지만 뺄셈으로 계산했지. 그 네모는요, 아이고 잘못 썼네. 뺄셈 쓰려고 하다가 32 더하기 네모는 4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덧셈식이지만 우리는 이걸 뺄셈으로 계산했단 말이야. 왜? 32에다가 어떤 수 네모를 더했더니 40이 나왔다? 아, 네모는 뺄셈으로 40에서 32를 빼서 815구나 이렇게 알았듯이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4 곱하기 네모가 24가 나왔다. 그럼 4와 몇을 곱해야 24가 나와? 6, 4, 24. 즉 네모를 구할 때는 24라는 수를 4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었던 거야. 이 곱셈식에 있던 그 어떤 수를 우리 나눗셈을 이용했어. 덧셈으로 되어 있는 거를 뺄셈을 이용하듯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소개되어 있기를 네모 곱하기 세모가 동그라미가 나왔다. 그러면 이 세모는 어떻게 구해요? 세모는 동그라미에다가 네모를 나누어서. 반대로 만약에 네모를 구하고 싶으면요, 동그라미에다가 세모를 나누어서 나눗셈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 6 곱하기 3은 18이다. 그러면 18 나누기 6 하면 3이 나오고 18 나누기 3 하면은 6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여기 바로 보자. 18 나누기 6은 3입니다. 이 식을 곱셈으로 바꾸면 18을 6을 뺐구나. 3번 빠지네. 그럼 6 곱하기 3은 18이구나. 6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6은 같은 거죠? 3 곱하기 6도 18이구나. 이런 곱셈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보자. 두 번째,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하기. 나누는 수가 어디 갔어? 58 나누기 8은 뭡니까? 이걸 계산을 할 때 곱셈 구구를 이용한다는 얘기네. 56을 8로 나누면 몇 번 나누어지느냐? 그러니까 나눗셈은 곱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으니까 곱셈 구구단을 외우라는 얘기지. 그럼 8단. 8단 중에서 56이 나오는 수가 뭐가 있어요? 8, 7에 56. 그래서 여기엔 7이 들어가겠구나. 왜? 우리는 나눗셈 계산을 7, 8, 7에 56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나눗셈을 곱셈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요 나온 요 7을 우리는 몫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걸 앞에서도 봤지. 다음 실전 개념. 네모의 값을 구해보자. 방금 했던 걸 연습을 해보는 거야. 15 나누기 네모는 3이 됩니다.
곱셈을 이용할 거야. 네모에다가 몇을 곱해야 15가 나오지? 네모에다 몇을 곱해야 15가 나오지? 아유, 네모랜다. 3 곱하기 네모는 15가 나온다. 네모가 몇이죠? 5가 되겠죠. 3, 5, 15. 그래서 5. 5로 나누면 3이 나오는구나. 여기도 어떤 큰 수를 3번 뺐더니 3씩 뺐더니 7번 빠진다. 나눗셈이 이거죠. 그러면 어떤 수는 몇이었을까? 나눗셈은 곱셈으로. 그래서 3 곱하기 7은 21이죠. 여기 21이 들어간다. 그리고 0을 나누는 뭐 이런 내용이 있네. 이거는 알아야 돼. 나누어지는 수가 0인 경우가 있어. 0 나누기 2, 0 나누기 3, 0 나누기 1, 0 나누기 100.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로 몇 번을 뺄 수 있어? 뺄 수가 없어. 몫이 다 0이야, 0. 그치? 0이라는 수를 그래서 나누면 항상 0이야. 몫이 0이라는 거. 그런데 반대로 어떤 수가 있는데 0으로 나누는 경우 생각을 해보자. 어떤 2라는 수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0개씩 몇 번 빼야 이게 사라져? 아무리 뺄라 그래도 0개씩 아무리 뺄라 그래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눗셈은 0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누기 0 이런 개념은 없어. 몇 번 빼야 다 사라집니까? 이런 게 나눗셈의 개념이기 때문에 0으로 나누는 거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 17을 4과 17개를 5개씩 묶으면 세 묶음이 되는 거 알겠는데 남는 경우도 있어. 이게 나머지야. 그래서 17이라는 수를 5로 나눈다는 얘기는 5개씩 뺀다는 얘기죠. 몇 번 빠져? 3, 5, 15. 3번 빠지지. 3번 빠지고도 3, 5, 15. 아직 17개에서 2개가 남아있어. 빼고 뺐더니 2개가 남아있네. 우린 그거를 나머지라고 얘기하고, 나눗셈식에서는 기호로 점점점 2 이렇게 쓸 거야. 이걸 나머지라고 한다. 베이직 테스트 빨리 후딱 쭉 훑어볼게요. 1번 농구공의 수를 곱셈식과 나눗셈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농구공이 가로에 7개가 있네. 세 묶음으로 되어 있고, 그럼 곱셈식으로는 7, 7개씩 세 묶음이니까 3, 7에 21 이렇게 나눗셈식으로 세우면 되고, 곱셈식으로 세우면 되고, 나눗셈식으로는 두 가지로 쓸 수 있나 봐요. 여기 콤마가 있네요. 21이라는 수를 7개씩 묶으면 세 묶음이고요. 21이라는 수를 세 묶음으로 나누면 한 묶음에 7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2번, 몫이 48 나누기 6과 같은 것을 찾아라.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네. 48 나누기 6 몇이죠? 9구단을 내자. 6, 8에 48. 얘 몫이 8이야.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몫이 8인 게 있다는 얘기지. 얘는 6, 7에 42. 몫이 7이죠. 얘는 4, 8에 32. 오케이. 하나 찾았다. 얘는 7, 8에 56. 그렇지. 얘는 6, 6에 36. 몫이 8인 건 니은과 디귿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3번. 네모 안에 2부터 9까지 수 중에서 공통으로 같은 수를 넣어 계산할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몇으로 나누면 나눠집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2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라 그랬으니까 1은 제외하고 11을 몇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는 11을 2로 나누면 2개씩 빼면은 이제 딱 없어지겠지. 또 3씩 4번 빠지지. 또 4개씩 빼면은 3번 빠지지. 또 5는 안 돼요. 나머지가 생겨. 5, 2개가 남아. 6은 돼. 6이 12, 2번. 9까지라 그랬으니까 요 4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여기 있는 네모에는 16을 나누는 거야. 2부터 2로 나누면 8번 빠져. 3은 안 돼. 나머지가 생겨. 4 가능해. 4, 4, 16. 다음은 5 안 되고요. 6도 안 되고요. 7도 안 되고 8은 돼. 8씩 2번 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공통으로 같은 수를 넣어서 계산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여기 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4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답은 2와 4입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 주연이는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주연이가 계산한 나눗셈식을 모두 써보세요. 두 가지 쓸 수 있다 그랬죠? 54를 6으로 나누면 9, 54를 9로 나누면 6 이렇게 두 가지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합시다. 36 나누기 4는 몇이죠? 9, 9단을 외자 4, 9, 36. 아, 몫이 9구나. 그러면 어떤 수를 2로 나눈 게 9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네모 어떻게 구해? 이 어떤 수는 나눗셈은 곱셈식으로 2 곱하기 9로 바꿀 수 있으니까 18, 18이라는 숫자를 넣어야 되겠다. 6번 과일 가게에서 복숭아를 바구니 한 개에 8개씩 담아 놓으려고 합니다. 복숭아가 48개야. 복숭아를 바구니 한 개에 8개씩 넣을 거야. 근데 나한테 복숭아가 48개 있네? 바구니 몇 개 필요해?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다. 48을 8개씩 나누면 6개의 바구니가 생긴다. 6, 8에 48 이렇게. 바구니는 6개 필요하다. 7번 두 자릿수 30 몇 이것은 5와 7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5, 7에 35, 35네 35. 그렇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서 35를 5로 나누면 5, 7에 35. 또 35를 7로 나누면 5, 7에 35. 몫이 5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해봤습니다. 다음 여기는 베이직 컨셉이 2개, 3개네, 3개. 앞에서는 2개씩이었는데 그럼 3번 이 나눗셈을 어디다가 사용을 하느냐 그 활용을 얘기하나 봐. 동물의 수나 자전거의 수를 세는 데 사용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오리의 다리를 세어보았더니 다리가 14개야. 오리는 몇 마리일까? 이게 문제네. 다리만 세봤더니 14개네. 그럼 오리는 몇 마리야? 이게 문제야. 그럼 오리가 다리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오리를 본 적이 있나? 실제로 볼 수가 힘들어. 보기 힘들어. 오리 어디서 봐? 오리발 이렇게 생긴 거 아세요? 이렇게 발이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렇게 생긴 오리발. 본 적 있어요? 보면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오리 다리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안 됐지만 책을 통해서밖에 몰라요. 못 봤어요. 그래서 오리 다리는 몇 개예요? 4개인가요? 네, 2개죠, 2개. 그럼 오리 다리를 세봤더니 전체 다리 개수가 14개다. 오리는 몇 마리냐? 나눗셈을 이용하면 되겠군. 총 14개 다리가 있는데 2개씩이 한 마리니까 2로 나누면 7에 14, 몫이 7인 거로 봐서 7마리가 됩니다. 다음, 세발 자전거 바퀴를 세워봤어. 바퀴만 봤더니 18개네. 자전거가 몇 개였을까? 이게 문제지. 그러면 18을 몇으로 나눠야 돼? 한 대당 바퀴가 3개니까 3으로 나누어서 6, 3, 18, 6대의 자전거가 있다. 이런 걸 앞에서 했던 사각형의 변의 길이 구할 때도 사용을 하나 봐. 한 변의 길이가 네모래. 문제가 뭐야? 네 변의 길이의 합이 8인 정사각형이 있대. 네 변의 길이를 다 합했더니 8이래. 그 한 변의 길이는 몇이었을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 이걸 다 더해야 그 둘레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 전체가 8인데 4개가 똑같으니까 4로 나누면 몫이 2가 나옵니다. 한 변의 길이는 2cm가 됩니다.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이렇게 짝꿍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이 둘레의 길이를 반씩 똑같은 숫자로 더해줘서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눗셈을 생각한다면 둘레의 길이를 2로 나누면 이쪽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이 나오겠다는 거지. 이게 그거예요. 네 변의 길이의 합은 우리가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했다면 이번엔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전체 내변의 길이의 합을 둘로 나누면 나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예제 내변의 길이의 합이 10인 직사각형이 있다. 내변의 길이의 합이 10이래. 그러면 10을 2로 나누면 10 나누기 2 5죠? 5라는 값이 가로와 세로의 합이다. 가로와 세로의 합이 구해진다라는 거지. 그 다음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자, 너희들이 아직 이렇게 그 활용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않아가지고 은근히 이런 걸 좀 헷갈려해. 이게 15m인 통나무가 있어. 통나무를 같은 길이로 두 번 자를 때 통나무 한 토막의 길이를 구하기. 일단 이게 문제가 그건데 이거부터 생각하자. 이 통나무를 한 번 잘라봐. 그럼 몇 토막 나와? 두 토막. 이런 거야. 이게 헷갈려 한다니까? 별거 아닌데 당연한 건데. 통나무가 있는데 내가 두 번 잘랐어. 탕탕. 그럼 몇 토막 나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통나무가 있어. 내가 이거를 10번을 잘랐어. 빠바바바바박. 몇 토막 나와? 10번 잘랐어요? 10토막? 11토막. 그렇게 토막의 수가 자른 횟수보다 하나씩 더 나온단 말이야. 당연한 거야. 이게 앞에서 뭐랑 같은 거야? 겹쳐진 부분 구하는 거랑 같은 거야. 직사각형의 테이프가 3개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겹쳐서 붙였어요. 겹쳐지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2개. 이런 것처럼. 직사각형 3개를 겹치는 건 2군데, 겹치는 부분이 2군데다. 이것처럼 통나무를 나는 2번 잘랐다. 그럼 3토막이 나온다. 이런 개수 차이가 생긴다는 거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문제가 15m인 통나무를 2번 자른다는 얘기야. 2번 자른다는 얘기는 몇 토막이 나왔어요? 3토막이 나온 거야. 토막이라고 안 하고 도막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 써 있나? 한 도막. 옛날 사람들은 토막이라고 해요. 3도막이 났습니다. 그러면 2번 잘랐을 때 한 도막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나눗셈을 이용하는데 15 나누기 2 하면 안 된다는 거야. 2번 잘랐다고 해서 나누기 2 하면 안 돼요. 3도막이 나오니까 3으로 나눠야 돼요. 3, 5, 15이기 때문에 몫은 5m. 즉, 한 도막의 길이가 5m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문제 나오니까 또 연습하자. 자, 베이직 테스트. 빠르게 쭉 훑어볼 거야. 1번. 할아버지 댁에 닭이 있네. 할아버지 댁에. 요즘에 할아버지 다 아파트 사는데 닭이 어디 있대? 닭의 다리를 세어보았더니 모두 18개였다. 다리를 세봤더니 18개다. 닭은 몇 마리일까요? 닭은 다리가 몇 개인지 알아? 오리는 2개였지. 닭은 3개야.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겠지? 네, 어떻게 알아요, 닭은?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 먹어, 안 먹어? 먹지. 다리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 서로 먹으려고 싸우지. 다리 2개인 거는 누구나 다 알아.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아. 2개야. 그래서 18개였으니까 2로 나누면 9, 9마리가 됩니다. 9마리. 다음, 내변의 길이의 합이 82cm인 정사각형이 있다. 여기 정사각형이 있는데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32를 4로 나누면 한 변의 길이가 나와요. 48에 32. 네, 한 변의 길이는 8cm입니다. 다음, 색종이가 10개씩 두 묶음이 있고 낱장 15장이 있다. 이 색종이를 현순의 모든 학생 5명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명은 몇 개씩 가질까요? 라는 게 문제네. 그럼 전체부터 몇 개 있는지 알아야지. 10장씩 두 묶음이 있으니까 20장. 여기에 15장이 있네요. 그럼 20 더하기 15 몇인지 알잖아. 35장이 있는 거야. 그 35장을 현순의 모둠
5명한테 나눠줄 거니까 나누기 5. 5, 7에 35. 그래서 한 명당 7장의 색종이를 갖게 됩니다. 다음 4번. 길이가 48cm인 통나무 나왔다. 한 도마기에 길이가 6cm가 되게 자르려고 한다. 몇 번 잘라야 할까요? 요거에 헷갈린다니까. 자, 6cm씩 잘랐어. 그 나눗셈의 개념을 이용하여 48을 6으로 나누면 9, 9 나눌 외자 6, 8에 48. 8이라는 몫이 나오거든. 이 8이라는 건 뭐야? 도막 개수야. 6cm씩 8도막이 있으면 6, 8에 48 전체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선 도막 개수를 물어보지 않았다니까? 뭘 물어봤어요? 아이고, 또 누가 틀릴지 뻔히 보인다. 거기 진지하지 못한 친구 있잖아.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모두 몇 번 잘라야 할까요? 몇 번 자르냐고. 8도막이 나오려면. 다 같이 몇 번? 잘했습니다. 7번 잘라야 8도막이 나오는 거야. 한 번 자르면 2도막, 2번 자르면 3도막. 자른 개수보다 도막 개수가 한 개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8도막이 나오려면 7번을 자르는 거다. 다음 5번. 사과 42개를 상자 7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상자에 들어가 있는 상자를 친구 2명에게 또 나누어 준다면 친구 1명은 몇 개 받아갈게? 이게 문제야. 먼저 42를 7개 상자에 나눴으니까 나누기 7 하면 되죠. 9, 9 나누는 외자 7, 6에 42. 그래서 한 상자에는 6개의 사과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상자 한 개에 들어가 있는 그 사과를 친구 2명에게 나눠줬으니까 다시 뭐 하게 되는 거야? 6 나누기 2 하는 거죠? 그러면 3개씩 받아간 거야. 한 명당 3개씩 사과를 받았다. 다음 6번. 정사각형의 4변의 길이의 합과 삼각형 3변의 길이의 합은 같습니다. 삼각형의 3변의 길이는 모두 같다. 한 변의 길이는 몇일까요? 라는 게 문제야. 둘레부터 구하면 되지. 요 4변의 길이의 합은요, 정사각형이니까 6 곱하기 4 해야지. 24. 근데 요 삼각형 3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대요. 걔네들도 둘레의 합이 24야. 근데 변이 모두 3개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24 나누기 3, 3, 8에 24.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8cm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의 마지막 7번. 세로가 4cm이고 4변의 길이의 합이 18cm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있는데 세로의 길이가 4cm래. 그리고 4변의 길이의 합이 18이래. 우리는 나눗셈의 개념으로 18 나누기 2를 할 수 있거든. 2, 9, 18. 9가 나왔어요. 그 9가 갖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 요 놈이 갖는 의미. 2로 나누면 이게 가로와 세로의 합이 나오는 거지, 9가. 됐죠? 그러면 우리 이 문제는 뭐 구하는 거야? 가로와 세로의 차는 몇인지 구하라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가로는 몰라. 세로는 문제에서 알려줬어. 그걸 합친 게 9라는 걸 우린 이미 구했어. 그럼 어떤 수? 네모에 들어갈 수는 5가 되겠죠? 5 더하기 4가 9가 되니까. 그럼 5가 뭐다? 가로의 길이다. 되지 않죠? 답은 가로와 세로의 차를 구하는 거다. 그냥 답을 5라고 쓰면 큰일 나요. 잘 읽어야 돼, 문제. 5 빼기 4, 1 이렇게 되는 거지. 베이직 컨셉은 그냥 소개하는 단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쉬우니까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 또는 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할 시간은 필요해. 그런 후 이제 매스토픽이나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하면서
좀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거니까 안 해. 그러지 마세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럼 다음 숙제는 선생님이 이제 한 번에 많이는 안 할 거야 이제. 너무 힘들어해. 누가 어떤 아이가 있어. 어떤 아이가 좀 힘들어해. 그래가지고 정말 많아봤자 2장.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매스토픽 한 번에 다 안 하고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끊어서 할게요. 원래 그랬었나요? 숙제는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만나서 나눗셈을 공부합시다. 자, 안녕. 수고했어요.